이성수의 블랙박스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북핵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어제 바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이 북핵 이후의 증시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 금요일에 전략적으로 블랙박스에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님들 그 자료를 보시고 투자에 큰 도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러한 그 민감한 증시의 주제 또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엔저의 재공습이다라는 그러한 주제로 오늘 블랙박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엔저 이야기는 아마 제가 작년 연말에 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몇 번 언급을 드린 바 있었는데 한동안 좀 조용했다가 또다시 엔저에 대한 걱정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자세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바로 엔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제기된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라엘 브레이너드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이 자,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어제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분 그러니까 라엘 브레이너드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 같은 경우에는 가이트너 재무장관 다음으로 들어오게 될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 일본의 엔화 가치에 대한 하락이 어제 전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추세적으로 엔저의 상황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달러 차트 흐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엔달러 흐름 최근 한 4, 5 거래일 정도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어제 미국 쪽에서의 이러한 발언이 나오면서 바로 신고점을 또다시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엔저의 추세는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조만간에 있게 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엔저를 막지 않겠느냐, 그러한 기대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 아마 있게 되죠. 자, 당장에 유럽 쪽에서는 엔저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아베노믹스는 환율 조작이다, 이러한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가 지금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 메르켈 총리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 또한 지금 이제 엔화의 가치 하락 그리고 달러 가치의 하락에 따라서 유로화의 강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좀 유로 쪽에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박지원 장관 또한 엔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비판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자, 이 G20 국가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쪽에서 손을 들어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다른 국가들이 크게 발언을 해봐야 일시적으로는 엔저가 살짝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기조적인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은 N1 환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화면상의 N1 환율의 추이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보시게 되면은 N1 환율의 추이가 지금 화면에 도표로 잘 나와 있는데요. 작년 10월과 11월에 본격적인 하락세 보여주었다가 한 달여 정도, 대략 한 1월 중순부터 해서 한 달여 정도 횡보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 기간 중에 자동차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다가 1월 중순부터 해서 약간씩 반등을 보이려고 했던 그러한 조짐이 나오면서 엔저의 흐름이 이제 멈추지 않겠느냐,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가 어제 또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죠. 보통 이런 외환 시장에서 횡보 국면에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거나 직전 고점을 깨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될 때는 추세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엔달러 추이를 봤더니 추가적으로 계속 그 엔화의 가치가 하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원달러 환율도 원화 강세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는 점에서 원엔 환율의 추이는 계속 그 엔화가 저평가되는 국면, 엔저 쪽으로 방향이 계속 잡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도 중요한 전략적인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단 그 엔저 방향으로 계속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내 수출주들 분명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은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하고 가격 경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전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도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은 좀 고전을 할 가능성도 우리가 일정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명동 쪽에 나가 보면요, 일본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게 따라서 환율에 따른 영향으로 일본 관광객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 또한 걱정스럽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걱정만 있겠느냐? 자, 우리가 이제 공격할 타겟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엔저가 이렇게 지속되게 되면은 와타나베 부인 자금이라고 하는 엔화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금융주들의 강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흐름 자체도 워낙 강세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국내 내수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자 방향을 잡으실 때요,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그리고 어떤 그 자동차 메이커라든가 이런 업체들보다는 국내 금융주들이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투자 전략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